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도 사회자인데 이름을 소개 안 한 것 같아요. 제 이름은 김광석이고요. 저는 목회자이면서 또 IT 선교를 목회와 함께하고 있는 또 IT 선교사입니다. 콩이라고 한 사람이 접니다. 예, 문의하시려면 저에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우리 아리오 우리 설립자와 니저스탄의 설립자하고 민속촌을 갔다 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유럽이 기독교가 다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네덜란드의 기독교 비율을 물어봤는데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40% 정도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요.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교회에 반응을 보이고 복음에 반응을 보인답니다. 이전에는 되게 반항적이었는데 한 10년, 20년만 해도 지금은 아이들이요 이유 없이 교회에 반응하고 굉장한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은 다음 세대는 걱정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네덜란드를 보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다음 세대도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탁월한 통역을 해주신 분은 YM의 우리 이엘리야 선교사님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탁월한 통역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아리오의 또 메시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정말 귀한 분인데요. 이분은 여러분 왓슨 아시죠? AI요, 왓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의사보다 왓슨이 진단하는 거죠. 그 왓슨을 IBM에서 30년간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에 지금 SK텔레콤의 사장으로 계시면서 이 왓슨을 한국에 도입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호수 이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호수입니다. 제가 회사나 또 여러 그 단체에서 톡을 좀 했는데 4차 산업관에서 교회 관련돼서 톡하는 거는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신문에 하루에 적어도 10개는 납니다. 예, 지난 한 2년 전부터. 또 AI 수없이 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4차 산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이게 기술의 이슈가 아니다. 물론 기술을 알면 알수록 이게 특히 크리스천 뷰에서 보면은 기술의 이슈가 아니구나. 훨씬 더 앞에 전생명 그 대표님들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 좋죠. 1차, 2차, 3차, 4차 기술이 발전돼서 편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편안해집니까? 더?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않으면은 참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4차 산업혁명이 오게 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ICT입니다. 그러니까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로봇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로봇가, 컴퍼니 로봇도 있고, 딜리버리하는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오진 않았지만, 가운데 5G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평창에서 시범이 보이고, 내년 말 내지 후내년 가면은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에 글로벌 세계 거의 최초로 깔리게 될 겁니다. 이 임팩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임팩트가. 그래서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이게 오면은 지금보다 와이파이도 그렇고 특히 이제 텔레콤이 10배 이상 빠르거든요. 그럼 그거로 이래서 생기는 그 임팩트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술의 이슈뿐만 아니라 이런 소셜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미국 인구의 한 절반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Generation Y and Generation Z입니다. 그 Generation Y는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래에 있죠? 나이가 몇 살인지? 왼쪽이
Y고 오른쪽이 Z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구의 한 절반입니다. 제일 액티브합니다. 또 아까 페이스북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제너레이션은 나오고 나서부터 인터넷하고 모바일 디바이스 갖고 자라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웹 2.0 개방과 공유와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그거 또 이렇게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주로 SNS 메시징과 SNS 메시징을 잘 쓰는 세대죠. 이 세대들이 거의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언제? 디지털 시대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이제 꼰대 노토리죠. 이제. 예. 저도 페이스북을 뭐 하루에 20, 30번씩 들어가서 보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안고 사는 거죠. 20, 30번이 아니고 100번, 200번, 500번. 네.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 스피드와 그 스코프, 이게 넓이, 그 다음에 인덱스한 그 충격, 이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스피드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활도 그렇고, 총알도 그렇고, 그게 총알 기장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스피드를 가지면은 살살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기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드로 인해서 생기는 게 뭐 다음에 나오겠지만 disruption입니다. 파괴적 변화, disruption. 회사가 망하는 거죠. 또 회사가 새로운 게 생기기도 하고. 그게 대부분 이 스피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기술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기술이 좀 엉성해도 빨리 그래서 한 달 만에 뉴 버전 내놓으면요. 큰 게 넘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는데 이것도 역시 영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뭐 이거는 뭐 아까도 그 소개가 됐는데 2001년부터 2016년까지 5년마다 한 번씩 글로벌 탑5 회사를 한 겁니다. 맨 아래가 작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애플, 우리가 알죠? 알파벳이라는 게 구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게 탑5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은 10년 전에 뭐 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위에 보면은 뭐 엑슨 석유회사, 뭐 저기 시리뱅크, 뭐 다 그렇습니다. 석유회사가 제일 많죠. 근데 불과 10년, 짧게는 5년 사이에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왜냐? 이 친구들이 하는 게 오른쪽에 있지만 ICT, AI 기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위 CX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Customer Experience. 고객이 뭘 생각하는지.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만 해도 어떤 상점에 가잖아요. 그럼 조금 못해도 그냥 다음에 또 거기 가요. 디지털 제너레이션은 로얄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조금만 뭐 불친절하다든지 상품이 안 좋으면 안 가요. 다른 데 갑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다 그럴 겁니다. 상점뿐만 아니라 뭐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를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좀 시큰둥하고 그러면 뭐 다른 교회 가지 뭐. 그럴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아래 5개 회사가 전부 소프트웨어 기반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가 왜 이런 걸 만들어내라는 거는 뭐 따로 또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건 줄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프로덕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소프트웨어죠. 서비스. 근데 그런 것들이 침투해 오는데 문제는요. 이게 하드웨어 갖고 보이는 갖고 뭐 좋은 제품이 있으면은 보고 만들면 돼요. 옛날에 제가 삼성에 있을 때 갤럭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애플 뭐 또 이런 노키아 등등. 네, 그렇게 보고 만들었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페이스북 우리가 쓰긴 하지만 그거 속이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압니까? 몰라요. 어떻게 그게 이발바였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따라잡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어디 있을 때 필요해요. 빅데이터 분석 그 솔루션이. 그래서 이거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M&A를 할까? 근데 직원이 한 50명 채 안 되는데 2조 3조입니다. 생긴 지 5년도 안 되는데 너무 비싸요. 억울해요. 그럼 개발을 할까? 개발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개발 속도 걔들의 반이 안 돼요. 속도가. 개발을 하면 할수록 격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무섭다는 게 이야기입니다. 예, 그 AI나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로 성공한 그 인더스트리 굉장히 많죠, 산업체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굉장히 인터넷 보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오늘 딱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정말 적용할 것 같지 않은 식품, 푸드 인더스트리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피자 가게입니다. 피자 가게. 핸드폰으로 피자를 주문합니다, 여기. 그러면은 도에다가 로봇가 토마토 케첩하고 타핑을 얹어요, 저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기 오븐에 넣습니다. 근데 여기 빨갛게 돼 있죠, 아래 가운데. 여기 빨갛게 돼 있는 거는 오븐이 지금 히팅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굽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오븐이 이 차 속에 있어요. 차 속에. 그래서 차 속에 56개의 오븐이 있어요. 그래서 쭉 저 차가 배달을 갑니다. 가갖고 스미스 집에 도착하기 4분 전에 그 오븐을 킵니다. 스미스 거에 해당되는 그 오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따끈따끈한 피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핸드폰으로 주문을 받으니까 이제는 한 달, 두 달, 몇 달 가면은 자기 고객에 대한 정보가 다 쌓입니다. 다음에는 척하면 알아요. 그리고 새 프로덕트 나오면은 이거 50% 디스카운트 해줄 테니까 사시오라든지. 저기 이용됩니다. 저기에 빅데이터 분석, 무슨 GPS, 사물 인터넷 다 들어갑니다. 그 기술들이. AI. 오른쪽 건 뭐냐면요. 왓슨의 소위 인지 컴퓨팅 능력을 이용해서 레시피, 요새 TV에 냉장고를 어쩌고 그런 프로 있죠? 그 레시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원한다 그러면은 짠 걸 좋아하냐, 더운 걸 좋아하냐, 체중이 얼마냐, 등등 해갖고 레시피를 쫙 해줘요. 그럼 그걸 만드는 겁니다. 저런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데까지 지금 이런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 5G.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5G는 크게 세 가지 지금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게 광대역입니다. 그 스피드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거의 어떤 데는 100배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가능해요? AI, VR, 그 다음에 하이 density video stream 이렇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거는 홀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에도 목사님 그냥 집에 계시고 저 동그라미가 저 홀로그램입니다. 옆에 있는 건 진짜 사람이고요. 목사님이 꼭 나오신 것처럼 제가 보니까요. 정말 진짜 같아요.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때도 혹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위에는 스피드고 아래는 레이턴시. 쉽게 말하면 지연 시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 하면은 앞차가 있으면 금방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LTE나 4G를 쓰면은 그래서 100km 달리면은 적어도 한 2m 가야 차가 씁니다. 근데 5G가 있으면 그 10분에 한 27cm만 가면 차가 서요. 이게 빨라서.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이게 넓이에 많은 사람이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5G가 들어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ICT 기술에 더해서 촉매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산업혁명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1차하고 2차, 1차는 뭐 아시겠지만 엔진입니다. 엔진. 스팀 엔진. 예, 스팀 엔진. 2차는 우리가 잘 아는 전기. 3차는 컴퓨터. 4차는 이제 무슨 AI니 뭐 여러 로봇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길이를 보면은 한 100년, 100년, 50년, 이거는 뭐 10년, 20년.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게. 그리고 1차, 2차는 주로 이제 산업사회, 3차는 정보, 4차 지금은 지능사회다, 이렇게 뭐, 그 학자들이 레이블링을 합니다. 이건 육체노동이고, 이거는 뭐 지식노동 어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요 아래입니다. 1차, 2차, 3차는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서 유저가 그냥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운동화 찍어서 만들면은 자기 그 신발 발 크기에 따라서 신발을 사는 겁니다. 지금은 점점 변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도 이제 발 좀 볼이 큰데 그 레귤러를 사면은 좀 이게 쪄요. 근데 폭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문 생산, 즉 유저 이니시에이티드 프로덕션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돈을 더 많이 받고 이걸 해야 디지털 세대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예, 뭐 제가 간단히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얘가 미치는 그 임팩트에 대해서 조금 이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리 디스럽티브 체인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니까 이런 그 소식이나 정보를 매일 받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월마트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월마트가 제가 보기에 리테일 중에는 마지막 남아있는 리테일입니다. 대형 그다음에 아래 보면은 토이자라스 얼마 전에 그 뱅크러프트 그 파산 신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라디오 쉑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라디오 쉑 많은 게 클로즈했습니다. 또 K마트 아시죠? 그것도 많은 숍을 클로즈했어요.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숍들은 정말 뱅정할 줄 알았어요, 저희가. 그런데 위에 요거 온라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CEO나 그 리더십들이 놀았냐, 게을렀냐, 천만에요.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게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고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억울하죠, 사실은. 놀다가 망했으면 억울하지 않은데, 네. 레고, 덴마크의 아주 심볼릭한 회사입니다. 지금 파이낸셜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발, 미국 가면 페일리스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어렵고요. 또 애들 옷, 애기들 짐볼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품 리테일 스토어는 다 어려워요. 왜? 이거를 잘못해서. 데이터 분석에서 맞춤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온라인만 오픈해 놓은 겁니다. 저는 크리스천 커뮤니티 똑같다고 봐요. 온라인만 해놨다? No way. 한 사람에서 정확하게 해갖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거 홍길동이, 김철수 정확하게 얘가 지금 그 영적인 그 레벨이 여기인지 그거 다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그 가이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잘합니다. 예,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소위 미래학자들 혹은 미디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4차 산업 시대에 AI와 로봇에 의해서 많은 작업이 사라진다. 쉽게 말하면 결론이 똑같습니다. 한 20, 30년 내에 지금 조합의 반이 없어진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없어지는지 그걸 좀 이유를 알려고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유가. 저는 이거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일본 뭐 다 옥스퍼드 대학, BBC, 뭐 다보스 포럼 이런 데 아닙니까? 굉장히 명망이 있고 그래도 알아주는 그런 기관이죠.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잡이 없어지는데 그럼 이러이러한 잡은 새로 생겨서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한테 fear를, 두려움을 자꾸 주는 게 누군지 아시죠?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누구한테? 미디어한테. 저는 이건 근거 없는 두려움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교회에서, 혹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크리스찬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본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산업혁명 1차, 2차, 3차 때 항상 잡이 늘었습니다. 항상. 그럼 어떻게 잡이 늘었냐? 제가 정말 몇 달 동안 끙끙끙 해보니까 이 두 개로 서머라이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는 뭐냐면은 기술이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스팀 엔진, 전기, 뭐 컴퓨터 어쩌고. 그러면은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수입이 늘어요. 그러면 삶이, 질이 좋아집니다. 그럼 여가 시간이 생겨요. 그러면 요번 주말에 어디를 놀러 갈까? 이런 돈도 있고 여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디맨딩하게 돼요. 뭐를 엔터테인먼트, 또 여행, 뭐 극장 뭐 등등. 그래서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생기는 겁니다. 투리즘 인더스트리, 또 푸드 인더스트리, 식당 이런데, 또 항공.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미래 학자들한테. 그럼 앞으로 생길 새로운 산업은 뭐냐? 그냥 정성적으로밖에 얘기를 안 해줘요. 뭐 AI를 잘 이용한 이런, 그건 아무나 얘기할 수 있죠. 네. 구체적으로 뭐냐 그거예요.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석세시브하게 이 체인으로 생긴다. 옛날에 보면은 이 물레방아죠, 물레방아. 물레방아는 이걸로 해갖고 뭐 정미서도 하고 뭐 목재, 뭐 소우밀도 만들고 파워더 밀도 다 했죠. 근데 이거는 물이 흐르는 데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1차 산업혁명에 스팀 엔진이 나와서 기차, 뭐 등유, 공장 다 생겼습니다. 석탄 떼서 한 거죠. 그렇게 석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전에는 영국에 석탄 산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퍼지다 보니까 석탄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닝 인더스트리가 뜬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차 같은 게 필요하니까 굉장히 많은 툴들이 필요하잖아요. 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틸 인더스트리가 뜨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굉장히 가내공업적인 두드려서 만드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요만한 데다가 쇠물 끓여갖고 뭐 붓고 하는 그런 정도. 근데 이게 생긴 거예요. 또 있습니다. 쭉쭉쭉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이닝 이펙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은, 그래, AI가 사실은 지금은 모든 데 이용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AI가. 로봇도 그렇습니다. 한 10년 더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이런 인더스트리가 생겼구나. 이런 인더스트리. 그런 걸 지금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디스럽티브한 걸 보면은 공유경제입니다. sharing economy. 아까 뭐 우버나 에어비앤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뜰 거다. 예. 근데 앞으로는요, 풀타임 잡이라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즉, 정규직, 비정규직이 미닝이 없어요. 미닝이. 그리고 직업, 잡이 아니고 태스크를 정해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회사 가서 뭐 일하는데 2시간.
이런 걸 하는데 3시간. 이렇게 태스크를 정의하지. 그래서 요건 단가가 1시간에 얼마고 요건 얼마니까 너 얼마야. 이렇게 하지. 뭐 과장 얼마, 부장 얼마 이런 건 앞으로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기가 골라서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쉐어링 이코노미입니다, 사실은. 이제 기그 이코노미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GIG, 기그. 그래서 저기 보십시오. 이게 우버죠. 우버인데 지금 한 70빌리언 가까이 됩니다. 그 우버가 보면 그 카 인더스트리 보면은 그 제일 위가 도요타, 그다음에 벤츠, 그다음에 BMW, 그다음에 우버입니다. 그 아래 GM, 포드, 현대는 우버의 그 기업 가치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버는 자기 차 하나도 없어요. 공장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아래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 이것도 지금 가치가 몇 년 안 됐지만 한 30빌리언, 3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탑이고 여기에 이제 숙박업이죠. 그 아래가 힐튼, 메리엇, 뭐 쭉쭉 나옵니다. 자기 호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앞으로 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잡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바뀐다.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비싼 건데요. 무크가 Massive Online Open Online Course. 쉽게 말하면 온라인 코스를 대학교에서 제작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전 세계에 한 7,000개 가량의 코스가 있습니다. 7,000개. 재밌는 게 AI 쪽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잘한다는 교수가 스탠포드의 앤드루 응이라고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 출신인데 그 친구가 AI 강좌를 오픈하면은 수강생이 지금 한 30만 명 온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요, 분야마다 전 세계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제일 잘하는 교수. 네. 예를 들어서 SKT도 이제 직원이 사실은 요새 아주 최신 학문들, 뭐 빅데이터 분석이다, 뭐 AI에 또 딥러닝 어쩌고 하는, 뭐 리포스먼트 매칭, 러닝 하는 거는 그거를 배우고 오신 분이 한국에 많이 없어요. 그게 얼마 안 되니까 히스토리가. 그러니까 이런 강의가 좋은 겁니다. 근데 영어로 하잖아요. 그리고 뭐 강좌 내용의 소위 실러버스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협약을 해갖고 돈 조금 주고 한글로 다 번역해줘요. 강의하면 그 아래 영화 자막 나오듯이. 우리 친구들 듣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대학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플립 클래스가 앞으로는 뜰 거다. 뭐냐면은 예전에는 학생이 가서 선생님이 알려준 걸 들었는데 지금은 교과 내용은 다 무크로 듣고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그냥 디스커션만 하는 겁니다. 선생님, 교수 지도하에. 그래서 2030년까지 지금 얼마 남았죠? 10한 2, 3년 남았죠? 대학교에 한 반은 없어진다. 근데 전 반 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전부 사회적인 현상 아닙니까? 기술이 촉발한 사회적인 현상. 이게 저는 저희 신앙이나 교회나 선교에 훨씬 더 큰 임팩트를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챗봇. 뭐 너무 잘 아시죠? 맨날 신문에 나는 거죠, 이것도. 이것도 사실은 AI와 그런 등장 빅데이터 분석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긴 거죠. 이게 자연어 처리, 그다음에 방대한 날리지 베이스, 그다음에 데이터 스토리지 하는 것들. 요 시스템을 개발하면은 챗봇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옷가게가 할 수도 있고 또 인슈런스 컴퍼니에서는 사람이 딱 나오면은 챗봇이 촉촉촉 해갖고 단가 얼마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에 교회에서 이거를 많이 만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요새 나오는 그런 ICT 기술의 총화가 되겠습니다. 총화. 그러니까 성경 지식도 이따가 나옵니다. 예. 이따 지금까지 거의 4차 산업 말씀드렸고, 사실 제가 선교 소고라 쓴 게, 소고가 좀 겸손한 말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아이디어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멋있게 보이려고 한자로 썼습니다. 서울은. 예, 앞에 얘기한 건데 서머라이즈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3차, 4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전 산업이나 인더스트리나 소사이어티에 임팩트가 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빠르고 와이드하고 딥하다. 그 다음에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지만 저는 새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거로 저는 생각한다. 제가 저 얘기하면요,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큰일 났다고 말하는 교수분들이 어디서 그렇게 긍정적인 게 생겼냐요, 구셔보고. 아, 말 못 해준다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과 성향과 취미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맞춤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쉽지 않다, 앞으로.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잘 준비를 하면은 위기보다는 기회가 훨씬 많다. 그래서 그 신앙적인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위기도 있지만 기회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걸 고민할 때 좀 생각해야 될 점? 아까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뭐 거의 재탕인데, 혼자 소위 소울풀, 솔로 플레이, 소울풀이 아주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 식당입니다. 그죠? 혼자 다 앉아서 먹는 식당. 좋아요. 뭐 이게 고기도 있고, 뭐 TV도 있고, 네. 좀 가보고 싶습니다. 어떤 건지. 자, 말씀드린 거죠. 아까 앞에서 굉장히 외로워하고 특히 자존감이 너무 약해요. 제가 사실은요, 회사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1대1로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제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SK 다니는 친구입니다. 제가 무슨 가치가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짐작컨대는 막 겁을 주고 어쩌고 하는데, 자기는 그 기술을 못 따라가겠고, 뭐 자본 없어진다 그러고, 어떡하겠냐. 나는 아무리 뛰어봐도, 이제는 몇 년 있으면 이제 회사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게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보다는 로봇이나 터미널하고 더 가까워요. 그게 편해요. 이게 로봇입니다. 이건 허라는 영화죠. 그 스크린은 자기 애인하고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정말로 피부에 닿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한 왓슨 그 AI 엔진을 가지고 미국 육군하고 IBM하고 같이 해갖고 뭘 하나 만들었냐면은 고만하라고.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제대로 하면은 직장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이드 해주는 그런 어드바이저죠.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왓슨으로. 근데 그게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 제대하는 군인들한테 옵션이 있어요. 너 사람하고 얘기를 할래? 이거 왓슨, 이거 전부 다 왓슨이에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더니, 이유를 알아보니까 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너 스킬이 뭐가 있냐? 그러면 로봇한테는 나 별거 없다. 뭐, 이거 굳이 있는 스킬밖에 없다.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요, 이때까지는 뭐 했냐? 하다 맞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기회가 훨씬 feel comfortable. 네. 그런 거. 예, 아까 나왔습니다. 앞에 영 엑소더스. 이게 지금 청소년 복음, 요건 제가 어디서 따온 겁니다. 신문이나 이런 데서 3%고 대학을 들어가면은 90%가 교회를 떠난다. 근데 그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다 요거는 틴들이고 요거는 영 어덜트죠. 여기 한국입니다. 이유는
공동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건 미국입니다. 떠나는 게 교회와 이렇게 교회 공동체와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쉽지 않다. 그게 잘 안 보이는데 그겁니다. 예. 그럼 결국은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에반젤리즘에 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연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숫자가 사람 인구보다도 한 6배, 7배가 많습니다. 그럼 웬만한 사람 디바이스 몇 개 있고 PC 있고 뭐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을 디바이스의 이 채널을 신기술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신기술을 적극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는데 지금은 그 AI 딥러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돼 갖고 통역이 거의 자유롭게 됩니다. 통역, 또 번역. 예전에는요.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예전에 할 때는 그 시스템을 그 통역 AI나 하여튼 컴퓨터 그 시스템을 만드는 분이 한국어를 알아야 돼요. 영어도 물론 알고. 요새는 소위 타겟 랭귀지, 소스 랭귀지가 있는데 타겟 랭귀지를 몰라도 해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그 뜻을 몰라요. 모르는데 I'm hungry 할 때 이렇게 얘기하네. 그것만 알면은 그런 걸 쭉 쌓으면은 통역과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정적 전도의 획기적인 이 사건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이게 임팩트입니다. 앞으로.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기술을 좋아해요. 기술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로서 들어가야 돼요. 아까 페이스북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걔들이 맨날 그거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무크 말씀드렸죠. 무크. 요새 어떤 그 텐던스가 있냐면은 대중을 향한 일방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맞춤형이 필요하다. 이제는 아까 신발만 맞춤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이런 티칭이나 이런 데도 맞춤형이 필요하다. 사실은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거 보면 이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블 Q&A라는 게 저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이블 Q&A.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기에 바이블, 기독교 서적, 목사님들 설교한 것들 전부 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이 뭔가요? 하면은 그게 자연어 처리가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소위 팔싱 이해해서 일로 던져줍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따오든지 그럼 어느 책에서 기독교 책에서 따오든지 그거를 이 사람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더 물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데요? 또 물으면 또 갑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나오리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의학이나 법률 같은 데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의학이나 법률이 비슷한 게 뭐냐면은 쌓아놓은 지식이 많은 거예요. 법률 같으면은 법률책, 판례 다 써놓은 거 아닙니까? 의학도 그렇습니다. 많은 그 책들. 그런데 기독교가 성경에 있죠. 수많은 그 책들이 있죠. 또 목사님 설교한 걸 갖다가 적어놓은 그 책으로 만들었다든지 그런 텍스트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성격이 똑같아요. 단지 하나 틀린 거는 기독교는 스피리추얼한 면이 있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앞으로 챗봇으로 해서 나와서 바이블 스터디나 또 커뮤니케이션에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장입니다. 예, 이거는 뭐 복음은 안 변하지만 전달하는 방법은 바뀌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챗봇에 의해서 바이블 Q&A.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어떤 기독교 방송국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하루에 꼭 2시간씩 질문을 하면 답변을 거기서 바로 해줘요. 라이브예요, 라이브. 제가 거기서 사실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초신자일 때, 그때. 그래서, 이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누가 말씀하셨지만, 유튜브나 인터넷에 초신자를 위한 좋은 머티리얼이 없어요, 지금. 누가 저한테 그걸 좀 소개해달라고 처음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유튜브에 초신자를 위한 좋은 바이블 스터디 그 코र्스가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굉장히 세고 한데 정작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번역이 쉬워서 이제는 해외 선교가 이제 쉬울 거다. 근데 잘 준비해야 된다. 그냥 엄벙덤벙 해갖고는 100% 실패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